안녕하세요, 백보스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서울 부동산 흐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그에 앞서서 그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들 한번 살펴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사는 사람들은 뭐 그들만의 리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유명 연예인이 산다라는 그 아파트. 자, 한남 더위를 밀어낸 더 펜트하우스 청담. 115억 원으로 올해 최고가 기록을 찍었다. 더 펜트하우스 청담 115억 원에 거래된 이 아파트. 자, 이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잖아요. 자, 세상에는 또 이제 진짜 잘 사는 사람, 또 돈이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에 맞는 그 주택이 또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100억 원이 넘는 주택, 누군가한테는 정말 넘사벽이고 쳐다볼 수 없는 가격인데요. 하여튼 이런 주택을 또 구매할 수 있는 능력자들도 대한민국에 상당수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될 것 같고요. 뭐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2030 세대 뿐만 아니라 뭐 40대도 마찬가지인데 영혼까지 끌어다가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또 이제 빚내서 투자하는 분들, 뭐 비트코인, 뭐 주식뿐만 아니라 이제 부동산에 20대, 30대도 지금 패닉바잉 현상이 아직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 그로 인해서 서울 중저가 아파트들을 지금 많이들 매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격 상향 평준화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뭐 서울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또 보여지는데, 자, 전국적으로도 이제 우리가 그 상위층이 있고 중산층이 있고 또 이제 서민층이 있습니다. 자, 최상위 부유층들이 사는, 그러니까 거주할 수 있는, 자, 초고가 아파트 가격이 점차적으로 이전과는 또 다른, 자, 가격대 넘사벽에서 지금 일단 자산 양극화가 지금 많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산 양극화와 그 다음에 공간의 부익부, 자, 빈익빈 현상이 지금 심화되고 있는 대한민국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몇 년 기조만 본다 그러면 점점 승자 독식 구조로 가기 때문에 자산 양극화 현상은 점점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도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는 역량 내에서 여러분들도 자산을 불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도 하고 연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풍선 효과, 경기도 외곽 아파트값 급등. 자, 정책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풍선 효과가 매년 나왔던 것 같아요. 왜? 규제가 나올 때마다 이게 시장에서 뭐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가 컸던 지난 몇 년이었는데요. 자, 동두천 아파트 값이 지금 1위를 차지를 했는데, 지금 뭐 비규제 지역이 이제 상대적으로, 자, 인구도 적고 생활 인프라도 갖춰지지 않은 곳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일단 투자 목적으로 간다 그러면 좀 신중하게 투자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이 뉴스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풍선 효과 이미 가격이 올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짜 신중했으면 좋겠다. 자, 그런데 이제 왜 외곽으로 갔을까? 자, 일단 뭐 세금적인 부분이 가장 크고요. 이제 대표적으로 뭐 취득세를 좀 얘기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고기를 안 먹어본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자, 근데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주택도요. 자, 무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택을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망설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주택 구매를 좀 미루는 경향들이 있는데, 자, 주택을 통해서 특히나 수익을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이 주택으로 재미를 봤기 때문에 또 다른 주택을 또 취득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외곽 지역, 예전에는 잘 보지 않았던 지역들도 뭐 여러 가지 또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 내 실수요자라든가 주변 집값이 또 급등하면서 또 밀려오신 분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투자 수요로 또 이렇게 들어오는 다주택자들까지 포함을 하기 때문에, 자, 가격이 또 단기간 안에 급등하는 현상들이 또 벌어진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세금이라든가 실거주 의무, 자, 규제를 덜 받는 비규제 지역으로, 자, 이 수요가 옮겨가면서 풍선 효과가 일어났고 지금 가격 상승세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께서는 더욱더 이 소액으로 취득할 수 있는 주택을 오히려 더 깐깐하게
요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 상반기, 작년 하반기에도 이 강원도 원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저한테도 이제 문의가 좀 오긴 했었어요. 그때 뭐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일단 강원도 원주까지도 이제 아파트가 이제 싹쓸이 당했다. 대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나. 자, 그러니까 지금 뭐 수도권을 벗어나서 이제 강원도 원주까지도 이렇게 소액 투자가 지금, 들어갔는데요. 일단 지금 가보시면은 가격은 이전과는 다르게 상당히 올랐다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은 일단 다주택자들, 투자자들이 그 취득세 중과로 인해서 자, 지금 조금 비유제적으로 지금 많이 갔다라는 걸 반증할 수 있고요. 또한 제가 얼마 전에 또 계속 말씀드렸죠. 자, 이제 주택 가격이 또 올라갈 수 있는 상황들이 연출될 수 있다. 뭐요? 바로 재건축 실거주 2년, 의무거주 100조화를 시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서울로 집중됐던 자금들, 그런데 이제 실거주 2년 때문에 사실 이 경기도라든가 인천의 오래된 아파트, 이걸 들고 가기가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 그게 이제 100조화가 되면서 자, 일단 그쪽으로 사람들이 지금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가격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하여튼 정책을 잘 써야 되는데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정책이 거꾸로 자,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또 반증하는 부분이죠. 하여튼 정책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 사전 청약 늘린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패닉 바잉 잠재울 수 있을까? 자, 3기 신도시 공급하고요. 도심 속에서 이제 공공재개발 뭐 계속 공급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주택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죠.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수급 밸런스가 완전 무너졌기 때문에 이걸 정상화가 되기까지는 아직 상당 시간 시일이 좀 걸릴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 그동안은 내가 또 사전 청약을 받기 위해서, 본 청약을 하기 위해서도 지금 무주택자 지위로서 이제 거주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전세시장, 월세시장도 불안하잖아요. 불안하다 보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상황이 정부에서 뭘 하더라도 지금 제대로 이 시장을 잠재울 수 있거나 또는 지금 안정화시키기에는 굉장히 지금 불리한 상황이다. 이 불리한 상황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스스로 자승자박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부 스스로가. 그래서 가을철 이사철하고요, 또 이제 추석을 전후로 해서 또 가격이 상당수 또 변화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또 조심스럽게 예상이 되는데, 어차피 하반기에는 상승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시기가 추석 전후로 좀 잡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급등 시기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그 대출 규제 무주택자한테 조금 완화시켜줬잖아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자,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그 다음에 조정세상 지역으로 해서는 5억에서 8억 원으로 지금 이게 확대 적용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로 인해서 6억에서 9억 원대 아파트, 특히 이제 뭐 6억 원 이하 아파트들도 혜택을 보겠지만, 자, 6억에서 9억 아파트가 지금 굉장히 좀 좋아 보인다라는 취지로 좀 말씀을 드렸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9억 원에서 10억 원 정도 사이 하는 아파트들은 자, 11억에서 12억 정도로 자, 수렴해가는, 그러니까 가격이 평균적으로 상향되고 수렴해가는 모습을 하반기에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도 이제 관전 포인트죠. 특히나 이제 비과세 그 기준이 자, 9억 원에서 이제 하반기에 이제 12억 원까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법안들이 이제 발표가 될 예정인데, 그로 인해서 또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도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와 관련해서도 이제 지켜봐야겠죠. 자, 서울의 부동산 흐름, 아파트 매매 가격 증감률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서울은 전주 0.38포인트에서 지금 0.34포인트로 이 매매 가격 증감률은 평균적으로 조금 감소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25개고 지금 각기 지금 도생하면서 지금 흐름이 달라요. 그래서 이 구별로 좀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자, 올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 강남 3구 중에서 자, 서초구의 흐름이 괜찮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서초구 괜찮았죠. 자,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이 강인하권에서는 이 강남 3구 중에 송파구의 흐름을 앞으로 지속
주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좋아진다는 얘기죠. 자, 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리모델링이라든가 또는 재건축 사업장. 자, 그리고 지금 당장 그 사람들이 입주해서 생활 편의 시설을 누릴 수 있는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 뭐 대표적으로 뭐 엘스라든가 파크트리오라든가 리센츠 아파트 등을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분위기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자, 강북권에서는 뭐 노도강이라고 하죠. 그래서 노도강 지금 현재까지도 흐름은 나쁘진 않지만 자, 작년 하반기하고 올 상반기에 상당히 가격 상승이 많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강북 쪽에서는 앞으로 이제 광진구라는 데를 지금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 2, 3주 전부터 말씀을 드렸고, 자, 그 다음에 말씀드리는 게 동대문의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강인항과 북에서 지금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는 구역들, 그러니까 지역들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요번 주 같은 경우에는 강인항권에서는 강서구를 한번 특징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강서구 같은 경우에도 흐름이 계속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요번 주에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그 북쪽에서는 자, 이쪽에 노도강보다는 지금 은평구 쪽으로 지금 흐름이 지금 굉장히 좋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은평구 특징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너무 단기간 안에 가격이 급등을 하다 보면은 자, 점점 거래는 어려워지고, 자, 매매 호가는 올라가면서 지금 좀 거래하기가 쉽지는 않다. 근데 이제 대부분이 내가 주택 마련을 했는데 그래도 내가 사고 난 이후에 좀 올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보통 다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에는 좀 쉬어가는 구간도 좀 필요한 거고, 또 거래가 안 되면 또 가격이 살짝 눌림목 현상도 또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 지금 그래도 내가 주택을 사면서 좀 올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좀 다른 지역을 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금 강북 쪽에서는 일단 은평구 쪽으로 지금 그 기류가 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뭐 은평구나 강서구의 아파트 가격이 뭐 만만하냐? 또 만만치만은 않죠. 하지만 이 서울이라는 이 지금 지역을 놓고 봤을 때 뭐 지금은 이전과는 또 다른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준에서 좀 놓고 본다 그러면 지금 이쪽 강북쪽의 노도강들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주변 지역으로 또 가격 비교를 하면서 실거주 목적이든 좀 경기도 저 멀리 또 멀리요. 네, 남쪽으로도 저 멀리. 자, 다주택자들이나 법인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법인은 뭐 인천 쪽으로 많이 갔죠. 자,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뭐 인천이나 경기 저 외곽 비규제 지역 쪽으로 또 쏠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서울시장을 좀 말씀드리면 대체적으로 이제 거래 활동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감소는 되긴 했지만 재건축 계획안 통과 등의 이제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 재건축이라든가 또는 인기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매기가 돌고 있다. 자, 그게 이제 지금 서울의 흐름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강북권 쪽에서는 지금 뭐 노원구 뭐 그다음에 이제 그 노원구 중에서도 뭐 상계동이라든가 이런 지역 보면은 구축 아파트들 많죠. 또 공릉동이라든가 월계동, 자, 이런 지역도 인기 굉장히 많습니다. 자, 도봉구 같은 경우에도 창동이나 방학동, 구축 아파트 인기 많이 있었고요. 또 가격도 많이 올랐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제가 이 중랑구라든가 관악구라든가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에서 본다 그러면 좀 저평가되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움직였죠. 그래서 이제 강북권 쪽에서는 노도강이 뛰다 보니까 중랑구 쪽으로 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도 했고요. 그래서 중랑구의 이제 신내동이라든가 면목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승세가 전세가도 마찬가지고 매매가도 지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쪽 지역이 굉장히 핫하다 보니까 지금 이 기류가 지금 이런 거예요. 선택을 할 때 좀 폭을 좀 넓혀서 봐야 되거든요. 지역도 좀 넓게 봐야 되고요. 자, 같은 서울 안에서 조금 그래도 잠잠했던 지역이 어디일까?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자, 교통 호재라든가 이 3도신 접근성이 좀 더 좋아지는 지역이 어디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좀 고려를 한다 그러면 자, 이쪽 이제 은평구 쪽을 좀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흐름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은평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자,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그 연신내역의 GTX A 노선이 이제 정차할 예정인 지역이죠. 자, 그래서 이제 실수요자들이 출퇴근이 편리한 일단 요즘에 이제 3호선이 현재 개통되어 있는 상황인데, 자, 이 신축 아파트를 꾸준히 매수하고 있고, 또 이쪽 세전역에서는 뭐 고양선도 지나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6호선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쪽으로 지금 그 서부선이죠. 자, 서부선.
자, 요런 교통 개발 호재가 있기 때문에 자, 서부선 발표 이후에 요쪽 일대가 이제 응암동인데 자, 응암동이라든가 신사동 일대 자, 단지들이 이제 높은 호가에도 지금 거래가 간간히 되고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지역이고요. 또한 이 GTX A 노선이 이제 개통이 되게 되면 강남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지고 개선되는 거잖아요. 그로 인한 기대감으로 자, 일단 이 연신내역 주변뿐만 아니라 자, 이 북쪽에 보게 되면 한동안 조금 잠잠했던 지역들 자, 그러니까 잘 사람들이 눈여겨서 보지 않는 지역인 바로 이 은평 뉴타운 단지들이 점진적으로 약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 자, 그게 이제 은평 뉴타운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강북권 쪽에서의 흐름은 자, 일단 요 노도강보다는 이쪽이 지금 핫하디 핫한 지역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광진구라든가 동대문구도 자, 여러분들께서 눈여겨보고 분위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 이제 강북권 쪽의 그 상황을 좀 말씀을 이쯤에서 맞추도록 하겠고요. 강인안권에서는 일단 강서구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강서구에 앞서서 이 강남권의 흐름을 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그 강남 4구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강남 4구면은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일단 재건축 진척 기대감이 지금 이쪽 일대에서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단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개포동이라든가 그러니까 개포동 중에서도 이제 재건축 중심으로 자, 송파구도 마찬가지로 이제 방이동이라든가 잠실동, 자, 가락동에 있는 재건축 및 인기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는 송파구고요. 자,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반포동 재건축하고요. 이제 방배동 그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강세다. 자, 그리고 이제 강동구 같은 경우는 둔촌동이라든가 또는 이제 고덕동이라고 있습니다. 자, 길동 위주로 지금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비강남권 쪽에서 좀 살펴보게 되면 자, 이게 관악구가 있습니다. 관악구. 자,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신림동이라든가 봉천동 위주로 지금 움직임 분위기가 좀 좋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의 특징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강서구에 이제 마곡지구가 있는데 마곡지구의 흐름도 나쁘지가 않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1000세대 이상, 그 5구제곱미터 이상 그 아파트들이 정말 서울 시내에서 많이 사라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500세대 자, 이상에서 이제 1000세대 또는 300세대에서 자, 500세대 자, 요런 아파트 단지들이 있죠. 요런 아파트 단지들도 찾아보시면 별로 없는데 자, 그런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해서 실수요자들 지금 찾아 나서는 상황이고요. 또 자녀의 내 집 마련을 해주기 위해서 지금 당장 들어가서 살 수는 없지만 전세를 끼고 또는 이렇게 취득해주고자 하는 이 부모님들 이런 부모님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강인안권에서. 진짜 서울에서요 500세대 이상이든 300세대 뭐 전후의 아파트든 그렇게 지금 물건이 많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뭐 물론 뭐 진짜 뭐 15억 원대 12억 원대 뭐 9억 원 넘어가는 아파트들 뭐 어느 특정 단지들 보게 되면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만큼 자금이라든가 또는 대출을 받기에는 좀 쉽지 않은 주택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머니가 좀 가볍다 보니까 지금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대출 규제 완화로 인해서 지금 뭔가 이런 그 한 6억에서 한 9억 원 사이 특히 이제 6억 원 이하 또는 6억 원 전후의 아파트들이 지금 시가 말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강서구를 조금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매수자들의 문의가 계속 꾸준한 지역이고요. 자, 물건이 이제 좀 드물고요. 또 이제 간혹 이루어지는 매매마다 자, 신고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강서구인데요. 일단 이쪽 일대 요거 지금 노선 하나 보이세요? 바로 원종 홍대선이죠. 그래서 관심도가 굉장히 지금 이 예정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높은 지역인데요. 일단 가양동 자 일대하고요. 등촌동, 연창동 자 이 일대의 단지들도 지금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가양동 쪽에 그 CJ 제일공장 그러니까 제일재단 공장이 있습니다. 공장 부지. 그래서 이전 적지 개발 기대감도 또 실려 있는 지역이고 자 그다음에 이제 마곡 지역 바로 옆에 그 방화동이 있죠. 그래서 방화 뉴타운이 있는데 자 이쪽에 이제 3구역
5구역, 6구역 개발 등으로 인한 상승 기대감에 지금 매물이 잠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9호선 라인 쪽으로 보면 지금 특히 이제 가양동 쪽에 이제 원종 홍대선이 또 들어가게 되면 이쪽 가양역 같은 경우는 더블 역세권이 되죠. 자, 그래서 이쪽 지역 일대로 지금 인기가 굉장히 높은데, 자, 이 흐름이 자, 요 영등포구 물레동 일대까지도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한 달, 두 달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쪽 지역 일대가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 원종 홍대선이 생기는 이 라인 쪽으로 지금 사람들이 또 눈여겨보고 있는데, 지금 원종역 일대 같은 경우에는 좀 잠깐 번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거기에 서해선이 이제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종 홍대선이 들어가게 되면 더블 역세권입니다. 근데 이 지역이 그 지하철역이 없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없었던 지역인데 역세권이 된다. 굉장히 큰 메리트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쪽 일대에 지금 그 아파트, 그러니까 조금 저층이면서 조금 가격이 저렴한 아파트들이 많아요. 자, 그런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취득을 하고 있다. 이쪽 일대에 한번 검색들 한번 해보세요. 예, 거래가 얼마나 됐는지. 자, 그래서 지금 먼저 선점해서 들어가는 수요들이 꾸준한 지역이다. 자, 그래서 이쪽 지역이 지금 핫한데, 이쪽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라든가 또는 가로정비 주택 사업 등, 자, 뭔가 뭐 거대 규모로 이제 철거 방식의 재개발 재건축은 아닌데, 자, 그런 좀 소규모 아파트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가로정비 주택 사업이 진행될 만한 곳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는 가격은 저렴하고 좀 메리트가 있는 그런 단지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가에 좀 그러니까 저가에 취득하는 분들이 좀 많은 지역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그 강인함권 특징 지역 강서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쪽 일대가 지금 저가로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쪽 일대가. 지금 제가 이 부동산을 좀 돌아다니면서도 또 임장을 해보면서도 간혹 가다가 이제 제가 부동산 업은 지금 좀 잠시 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연락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연락 오시는 분들이 좀 얘기를 하다 보면은 딱 진짜 두 가지 부류로 나눠져요. 정말 소액으로 지금 뭔가 해보고 싶으신 분들, 진짜 자금이 빵빵하게 있으신 분들, 뭐 현찰 10억, 뭐 15억 갖고 계신 분들 이상, 자, 그런 분들이 지금 뭔가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소득도 자산도 양극화 시대라고 이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투자 부분에 있어서도, 일단 주택을 취득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양극화는 정말 이전과는 다른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쪽 일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격이 만만치도 않고 지금 상승세고 거래하기 어렵다 보니까 이쪽 밑에 쪽으로 지금 많은 변화가 또 일어나기 때문에 이쪽으로 지금 이 수익 투자로 또 매기가 많이 쏠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뒤쪽으로 가게 되면 뭐 인천권이죠. 그 다음에 부천인데, 자, 그쪽 지역들도 가격이 많이 올라오고 또 이쪽도 많이 올라오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쪽 지역이 지금 샌드위치가 된 거예요. 샌드위치 딱 가운데, 예, 가운데서 굉장히 그 개발 호재가 있는 가운데 좀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 저렴한 물건들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 자, 이런 정도 시향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